자, 오늘은 통일시대의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북한 축구 경기 장면인데, 여기 보면 머리박기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 말인데, 여기 보면 이 북한 말은 문화어라고 불러요. 우리말은 표준어라고 하잖아. 근데 북한 사람들은 문화어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데 분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언어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언어는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바뀌다 보니까 서로의 말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여기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패스는 연락이라 부르고, 그래서 롱 패스라고 하면, 여기 만약에 롱 패스를 합니다 라고 하면 우선 북한 사람들은 긴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킥 벌차기, 페널티킥 벌찍차기, 코너킥 구석차기, 드리블 공 몰기, 헤딩 머리박기, 슛 차넣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단락에서는 남북 간의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왜 남북 간의 언어가 다르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스포를 때리면 여기 핵심 나와 있지. 비슷한 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같은 한국어다. 그래서 문장 구조가 똑같고 맞춤법은 크게 다르지 않는 편이다. 크게 다르지 않단 거야. 세세하게는 달라.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 비해 고유어를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 국어 시험 보실 때 선지 분석에서 이런 거 잘 봐야 돼. 뭐뭐와 달리, 뭐뭐보다, 뭐뭐에 비해 이런 비교급 표현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그거 이제 문장 성분 똑바로 읽어야 실수를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북한은 두음법칙을 안 씁니다. 다른 말로 남한은 두음법칙을 쓴다. 그리고 북한은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남한은 사이시옷을 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차이가 심해지면 교류를 할 때 소통이 안 돼. 외국어처럼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통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는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야. 그때를 대비해서 언어 차이를 극복하자. 자, 뒤로 가서 자 볼게요. 북한의 씨름 장면. 이거 북한의 글을 볼까요? 이제부터 비슷한 점을 찾는 거야. 동질성을 이해해 보자는 거지. 그리고 또 차이점, 이질성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의 자료를 보면 동질성, 우리랑 똑같은 거, 그리고 이질성, 남한의 언어랑 다른 거, 이거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쌤이 여기 왼쪽에 여기 이제 이질성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씨름 구경꾼, 우리는 그 구경꾼이라고 하지 북한은 군이라고 하는구나. 바지저고리 우에라고 하는데 우리는 위에라고 그러지. 그리고 여기 쓴 사람 이름이 리유미야.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이유미가 되겠지. 그리고 더불어서 쌤이 여기 띄어쓰기 표시를 해둔 거 잠깐 볼게요. 북한은 띄어쓰기를 되게 적게 써요. 우리나라는 띄어쓰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글이 출간이 되었다면 바지 저고리 띄어쓰기 하고 차림, 두루마기 띄어쓰기 차림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지. 쌤이 여기다 필기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필기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요인데 북한 사람들이 동요도 뭐 다 이해가 가. 근데 조금 다른 게 또 띄어쓰기 문제가 있네. 우리나라는 하나 띄어쓰기 둘 혹은 둘 띄어쓰기 셋 이렇게 했을 텐데 북한은 띄어쓰기 잘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여기 튀어라 제가 형광펜 칠해놨는데요. 북은 튀여라라고 하는데 우리말은 튀어라라고 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가 어디에만 붙냐면 하다 뒤에만 붙어요. 하여라. 그치? 근데 북한은 뒤에도 여가 붙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자, 그럼 내용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겠죠? 볼까요? 여기 가번 내용 뭐였지? 두루마기의 특징, 그리고 계절에 따른 두루마기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고요. 나는 공차기의 재미에 대해서 동요를 썼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 왜? 동질성 갑니다. 중요하다. 문장의 구조가 동일하다. 사용하는 단어가 큰 차이는 없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해. 큰 차이는 없다. 다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우리가 표음주의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발음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모두 사용한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주의로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표의주의로 한다는 거는 음, 뭐 우리가 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여기 이런 거 아이고 이렇게 다르게 다른 색깔로 여기 이분 봐봐. 이분 여기 이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렇게 해줄게요. 이분은 표음주의야 표의주의야. 이거는 표의주의예요. 왜냐면 얘는 실제 발음이 어떻게 나겠어? 이분 이렇게 나겠지. 그래서 만약에 입은을 이분으로 요렇게 썼다면 표음주의가 될 텐데 여기는 입은이라고 썼으니까 표의주의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거, 여기 밑에 다 정리가 되어 있구나. 밑에 가볼까요? 여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라고 하는 거 잘 볼까요? 여기 씨름, 바지저, 그러니까 씨름은 발음이 씨름이란 얘기야. 바지저고리는 발음이 바지저고리란 얘기고, 그니까 얘가 표음주의야. 겁나 많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겉옷 입었다. 아까 쌤이 한 거는 뭐지? 이거 빠졌지? 이분, 그쵸? 이분 여기 없나? 입었다. 입었다. 여기 있구나. 위에 이분도. 그럼 이분 따로 써줄게. 이분 이렇게. 왜냐면 옷차림은 여기 옷 이렇게 발음 날 거고 얘는 아이고 겉옷 이렇게 발음 났을 테니까 표위주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얘네가 근데 이렇게 남한의 언어랑 북한의 언어랑 공통적인 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여기 있어. 이 남북한의 맞춤법은 모두 분단 이전에 만들어진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1933년 일제시대 때 막 말모의하고 했던 조선어학회 아시죠?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하여 언어를 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언어가 공통적인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제 북한 사람들이 문화어라는 걸 새로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좀 외래어를 다 없애버리고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말과 북한 말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죠. 어쨌든 공통점이 많은 이유도 우리가 둘 다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시면 북한의 언어 자료 보자. 이질성을 보자. 여기 메뉴판이 있는데 속성음식센터 그러니까 밑에 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도록 하고 청서를 봅시다. 여기서 일단 겨울 양식, 이거는 우리말로는 겨울 양식이라 하겠지?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지 적용 안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곡간과 멧돼지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았다는 특성이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더불어서 북한 사람들은 띄어쓰기를 많이 안 한다 그랬지? 그 대표적인 예를 쌤이 여기 넣어놨어요. 밤나무 띄어쓰기 밑에다가 우리 띄어쓰기 하지? 제 띄어쓰기 것이지 것 의존명사네요. 띄어쓰기 해야죠. 한톨 띄어쓰기 필요하지. 톨은 단위성 의존명사니까. 그래서 띄어쓰기를 북한은 이렇게 안 하는구나. 우리는 하는데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에 푯말 있네요. 이 푯말도 사이줄 쓰지 않았군요. 자, 이제 비교해보면 패스트푸드점, 속성음식센터, 차림표, 메뉴판, 물고기 햄버거, 피시버거, 닭알 햄버거, 에그, 남새, 샐러드, 채소 샐러드, 튀김, 요리 있잖아. 이 요리가 지금 두음 법칙이 없기 때문에 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두음 법칙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질성 우리 뭘 할 수 있어? 북한말은 고유어가 더 많다. 그리고 두음 법칙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남한과 달리 북한은 사회시어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죠? 뭐뭐에 비해 뭐뭐와 달리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시고 시험 푸시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걸 좀 구별해 보면 청서 얘기 나오는 거 여기 겨울 양식 그 앞에서는 씨름할 때 리유미라고 했던 것도 두음 법칙 표기에 대한 이야기고 사이시오 우리는 다 곶감 멧돼지 푯말 사이시를 쓰지요. 그리고 다른 예도 있죠. 여기 보면은 두음 법칙 여기
여기 얘를 쌤이 좀 적어놨어. 내 여자, 로인, 노동, 량심, 루리, 량식 이렇게. 그리고 사이시옷은요. 우리는 나룻배, 장마비, 뒷일로 하는데 북한은 나룻배, 장마비, 뒷일이라고 적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도 좀 잠깐 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친구인데 북한은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 그리고 남한에서 사변 이런 여기 역사적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 을미사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긍정적인 사건에도 쓰인다. 그리고 한글 자음자의 이름이 다르다. 이음이 리음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리고 남한은 꽤 언하다, 드디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중 모음을 쓰네. 드디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다. 자,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남북 사이에서는 왜 언어의 이질성이 생겼죠?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분단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그냥 말이 서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재밌는, 북한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낙지 게임이라고 한다고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어휘 차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뉴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 차이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지금은 통역이 필요 없어. 근데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재밌게 하는 거죠. 지금 독일의 해외 사례를 들고 있거든. 해외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독일도 통일을 했잖아. 얘네들은 괴테 문화 사전을 만들었다. 그 지금까지도 만든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해외 케이스 두 번째는 중국과 대만도 양안 사전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결국 이런 얘기를 기자가 왜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통합 사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우리도 이질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럼 여기 표 정리된 거 보세요. 이거 외워야 된다. 우리 오징어지 북한 낙지다. 우리가 낙지는 북한은 서해낙지로 부른다. 우리에겐 갑오징어를 북한은 오징어라 부른다. 복잡하네. 그래서 같은 대상인데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코코아는 완전 악플 달았어. 뭐하러?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남북 간 언어 차이가 너무 심각해지면 서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양안 만든 이유가 뭐냐? 자, 서로의 언어 차이를 줄여 이질성을 극복하려고가 목표였다. 나중엔 언어가 너무 달라지면 이해하기 어렵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꼭 이질성을 극복하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는 조금 글씨 똑바로 달려가야 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남북한 언어 정책은 간단히 말해 남한 얘기다. 말의 자율적인 흐름을 규범에 반영했다. 자, 자율성을 반영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을 반영해서 외래어가 들어오면 외래어도 쓰고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조금 반영해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북한은 인위적으로 말을 되게 통제해요.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말을 규범화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말을 쓰지 마. 앞으로 이렇게만 말해. 이렇게 좀 세게 언어를 규제했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언어를 가다듬었다. 남한은 1933 이때 여기까지는 남북한이 똑같았는데 그치? 이 통일한 이후에 좀 차례차례 맞춤법과 표준 발음을 제시하고 있고요. 우리는 특히 외래어를 많이 수용하고 있어. 반면에 북한은 이 통일안을 쭉 쓰고 있다가 49년에는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한글만 쓰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한글 전용 정책을 썼다라고 하면 북한만 해당돼. 전용이란 말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자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남한의 말은 한글 전용은 아니야. 한자어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서 한글 전용 정책을 썼다 이렇게 하면 왠지 좋은 것 같잖아. 한글 잘 쓰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이. 북한만 한글 전용 정책을 쓰는 거다. 그러다가 북한이 1966년에 문화어라는 걸 제정했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이 코리안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와 다른 언어가 돼버린 거야. 심지어 시차도 다르잖아. 북한은 우리보다 30분 빠르다고. 그래서 서로 이제 시차도 갑자기 막 바꾸겠다 선언하고 막 이랬어요.
점점 달라져. 그래서 1966년 북한이 문화어를 만들면서 왜 이거를 만들었냐면 사회주의적 이념을 반영하면서 되게 언어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목표는 좀 그럴싸하게 포장했어. 뭐냐면 언어의 주체성을 세우겠다. 외래어 꺼져. 한자어 꺼져. 우리 고유어만 쓸 거야. 막 이런 거지. 그래서 북조선 최고 뭐 이러한 주제로 언어의 주체성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주체성이라는 명목 하에라고 하면 주체성이라는 핑계로 이런 이야기지. 주체성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적인 속성을 언어에 많이 반영하면서 인위적으로 말을 바꿔왔다는 거죠. 여기는 문제 나올 때 주어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북한은 이렇게 했다. 남한은 이렇게 했다. 그거를 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북 차이를 일단 인식을 하고 교류를 다양하게 하는 건 좋겠지. 그리고 남한은 너무 외래어랑 외국어를 많이 써. 이거 좀 줄이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그리고 고유어를 좀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해보자.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언어를 너무 바꾸려 하지 말고 좀 이념적인 도구로 언어를 쓰는 거를 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도 외래어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아마 남북 간이 함께 언어적인 교류를 하면서 언어 정비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통합 사전을 만들고 하면 독일이나 뭐 대만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교과서의 정리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른 차이 나는 말들 좀 볼까? 보면 남한 사람들 볶음밥이라고 그러고 북한 사람들 기름밥이라고 그러고 주차장 차마당. 근데 여기서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 북한에서는 한자어가 또 아예 없지도 않다? 왜냐면 이 차는 한자거든. 그러니까 한글 전용 정책을 쓰긴 하는데 너무 막 이거를 한국어로 바꿀 수 없는 단어들은 또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만 한글 전용 정책이지 한자어가 0도 아니야. 이 차는 한자예요. 마당은 고유어지만 원피스는 외동어. 그리고 누룽지 가마치 통닭 아니? 화장실, 위생실, 빙수, 단얼음, 어묵, 물고기떡, 젤리, 단묵 이런 식으로 다르게 부른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북어는 어떻게 통합할 거야? 일단 외래어가 있으면 그대로 쓰자. 그리고 고유어가 있으면 그냥 고유어를 쓰자. 근데 만약에 같은 말의 뜻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같이 고르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나눠봤다, 친구들이. 근데 둘 중에 뭘 써야 되냐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지. 남한에선 칼이라고 하고 북한에선 검이라고 한다면 칼리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남한은 젤리고 우리는 아니 북한은 단묵이라 그러면 젤리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미안합니다. 일 없습니다. 자, 일 없다 할 때는 북한에서는 무슨 뜻이다? 아이고 괜찮다 라는 의미라고 하고 뒤로 가서 여기 이거 볼게요. 이 어휘는 좀 다 봅시다. 북한 속담. 업신여기는 나무에 상투 걸린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업신여긴 나무겠지? 근데 거기 상투가 걸리면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 범에게 아이를 보아달라고 한다. 이 범은 위험한 대상이지. 그래서 이 범이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지. 원래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 그리고 10번 갈아서 안 드는 도끼가 없다. 결국은 10번 찍은 나무 안 무너지란 뭐 이거지. 그래서 이 여러 번 권하고 하면은 여러 번 이제 꼬시면 넘어간다. 그리고 속립이 자라나면 겉립이 젖혀진다. 이 얘기는 속립이 많이 크잖아? 그러면 겉에가 젖혀진다는 얘기가 이게 세대 교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낡은 게, 그러니까 속립은 좀 새 거, 겉립은 옛날 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새로 나온 곳에 되게 자리를 내주고, 늙은 겉립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선수들이 은퇴했습니다. 어디랑 연결되니? 속립이 자라면 겉립이 젖혀진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 아무래도 패배의 원인이라 생각하면 오케이. 어기는 나무에 상투 걸린다. 이거 조심하는 얘기지. 자, 이제 의문의 체계 갑니다. 선택학습 이게 여기서 의문에 대해서 앞에서 쌤이 따로 인강도 찍어놨는데 여러분 의문의 개수 셀 때 반드시 발음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좋아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발음, 이거 음운이 개수가 3개라는 거. 히읗 넣으면 안 된다잉. 발음 기준으로 하는 거야. 발음 기준. 자, 장음, 단음 구별하겠습니다. 일단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건 다 단음이야. 배, 발, 눈 이런 거 다 단음이야.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소리야. 근데 이게 장음이 이제 길게 소리 날 때는 음절의 첫 음절에서만 길게 소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장음 땡땡 이렇게 해놨어. 근데 얘가 한박눈 이러잖아. 그럼 눈이, 얘 여기서는 첫 음절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길게 소리 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곱절, 2배라고 할 때는 긴 소리야. 그것 빼고 쉽이든 아니면 우리의 똥배의 배든 먹는 배든 이런 건 다 짧은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단모음 재개표 이제 키위제외 금붕어 조어를 열심히 외우셨을 텐데 이중 발음이 허용되는 2개 잠깐 볼게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이거 단모음으로 발음하지. 우리처럼 젊은 사람 다 이중 발음으로 한다 그랬죠.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참을, 참을, 어때? 참을, 이상하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면 참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혀와 입의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쌤이 올바른 발음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위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이중 발음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키위는 그냥 키위 하나만 쓰면 돼요. 이중 발음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허용하는 건 왜밖에 없는 거야. 발음 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외할머니, 외할머니, 퇴간. 이것도 이 앞에 있는 2개만 사전에 등재되어가지고 이 2개만 문제집이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이 2개가 나오는 편인데 혹시 몰라서 가능한 다른 조합도 옆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퇴간 이게 가능하겠지? 다음으로는 앞에 있는 사의 시옷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디귿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퇴간도 가능은 하다. 근데 아마 뭐 자리가 없어서 표준 국어 대체를 다 못 실었던 썰도 있고 그래. 근데 항상 문제집이나 시험은 국어대사전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2개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음책에 가고 여기 신기한 게 진화가 나왔어. 너무 반가워서 쌤 이름으로 바꿔놨어. 근데 여기 보니까 중학교 때는 음운의 개수를 세려고 할 때 이중 모음을 그냥 1개로 처리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어떻게 음운을 셌는지를 정확히 따져주셔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중 모음은 음운이 2개가 되거든? 왜냐면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서 만들어진 소리이기 때문에 반모음 1개, 단모음 1개씩 3개로 쳐서 이중 모음은 2개의 음운으로 세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거를 아직 반모음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 모음을 그냥 하나의 음운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어차피 배울 거 제대로 배워라 라고 하면서 반모음의 존재를 설명해 주시고 이중 모음은 음운이 2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쌤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 기준으로, 내신 선생님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끝났네. 자, 고생하셨습니다.